얼마 전 지낸 추석. 저는 아직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거든요.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명순 씨는 벌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갈비는 며칠 전에 재워야 맛있지. 잡채 재료는 뭐가 필요하지? 하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평소엔 남편과 명순 씨 두 사람 밥만 해먹다가 이번엔 아들 식구가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명순 씨의 하나뿐인 외동아들은 올 봄에 결혼 후 직장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었는데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해서 명순 씨는 며칠 전부터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아들이랑 며느리까지 오잖아. 갈비 2kg면 될까? 그래, 좀 넉넉하게 준비해. 요새 애들 고기 좋아하잖아. 며느리와 처음 맞는 명절이라 남편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명절 3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제일 좋은 한우갈비,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다는 표고버섯과 제주고사리, 크기 좋은 옥돔까지. 손이 많이 가는 잡채는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꼭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번 추석엔 며느리랑 정말 친해질 수 있겠지? 명순 씨는 며느리와 친해질 기대감에 절로 흥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습니다. 갈비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칼집 내고 양념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맛이면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겠지? 갈비를 재울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맛있게 먹는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아직 몇 번밖에 못 봤지만 며느리는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잡채는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당면을 삶아서 찬물에 여러 번 헹구고 각종 채소들을 색깔별로 따로따로 볶았습니다. 주황색 당근, 초록 시금치, 하얀 양파, 노란 파프리카까지 한 접시에 예쁘게 어우러지도록 정성껏 담았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담으면 며느리가 감동하지 않을까? 명순 씨는 벌써부터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명순 씨의 기대와 설렘이 얼마나 헛된 것이 될지.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요. 명절 당일 명순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태전과 산적을 부치고 새우튀김도 튀겨놓고 나물도 예쁘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만 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애들 몇 시에 온다고 했지? 저녁 때쯤 온다고 했잖아. 오는 길에 친정 들렀다가 온다며. 그래? 그럼 6시쯤 오겠네. 명순 씨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저녁 6시면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방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 식구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명순 씨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한껏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애기야. 잘 오고 있어? 지금 어디쯤이야? 아직 친정이에요. 저희 이따가 저녁쯤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 조심해서 오고. 통화가 끝나려는 순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어머님, 저희 오늘 저녁밥만 먹고 갈 거예요. 뭐? 명순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가 집이 좀 멀잖아요. 그래서 밥만 먹고 다시 부산으로 출발하려고요. 아니, 차 막히면 시간 엄청 걸릴 텐데 그냥 자고 가는 게 낫지 않아? 밤늦게 가면 위험하지 않니? 운전도 피곤하고. 명순 씨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명순 씨는 아들 식구가 쓰게 될 방청소도 다 해놓고 새 이불도 꺼내놨습니다. 며느리가 쓸 수건도 새 것으로 준비해뒀는데 밥만 먹고 간다니요.
괜찮아요. 저는 저희 집에서 자는 게 편해서요. 그래도 그렇지. 명절인데 하룻밤 자고 가지. 엄마가 방도 다 청소해놨는데. 명순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득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서요. 정말 죄송한데 밥만 먹고 갈게요. 알았어. 그럼 조심해서 와. 명순 씨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밥만 먹고 간다네. 뭐 때문에?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냥 부산 집에 가서 자겠대. 명순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자기 집이 편하겠지. 그래도 1년에 고작 2번뿐인 명절인데. 명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가득한 반찬들, 정성스럽게 담아놓은 과일들, 새로 깐 이불까지. 모든 게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은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명순 씨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고 간다니 내가 뭘 잘못했나? 명순 씨는 부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에선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내외, 손주들까지. 북적이는 그 모습이 유독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래, 오기만 해도 어디야. 명순 씨는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고 간다는 그 한마디가 며칠 동안의 기대와 설렘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명순 씨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어서 들어와.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명순 씨의 눈빛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운전하느라 고생했네. 손 얼른 씻고 밥 먹자. 명순 씨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우린 건강해. 부산에서 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남편이 먼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뒤에서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받은 참치 선물 세트예요. 그래, 고맙다. 명순 씨는 선물을 받으며 며느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명순 씨 눈에는 그저 형식적인 미소로만 보였습니다. 곧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순 씨가 며칠 동안 공들여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윤기 나는 갈비찜과 잡채, 바삭한 새우튀김, 정성스레 무친 나물들까지. 와, 어머님, 음식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며느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명절인데 당연하지. 많이 먹어. 명순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평소라면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음식들로 특별히 준비했다 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명순 씨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며느리도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들만 열심히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엄마, 갈비 진짜 맛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그래, 많이 먹어. 여보, 이거 먹어봐. 우리 엄마 잡채는 정말 예술이거든. 아들이 며느리에게 잡채를 덜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잡채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명순 씨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며느리의 칭찬이 귓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뻐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명순 씨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좀 풀어. 너무 티내지 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순 씨는 작은 한숨을 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더 먹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식사는 그렇게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명순 씨는 계속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8시 30분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벌써? 이제 겨우 8시 반인데? 명순 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집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늦으면 운전하기 힘들어서요. 그래도 좀 더 있다 가지. 차라도 한 잔 더 하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명순 씨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맛있는 음식 감사했어요. 조만간 시간 되면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도착하면 전화해. 명순 씨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북받쳤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니 식탁 위에는 채 먹지도 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 들여 만든 갈비찜이며 잡채며 전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순 씨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음식하느라 피곤할 테니까 설거지는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명순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며느리한테 부담을 준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준비해둔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이불, 새 수건, 정갈하게 정리된 침대. 아무도 쓰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명순 씨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순 씨는 여전히 개운하지 않은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데. 커피를 마시며 TV를 틀었습니다. 마침 명절 특집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요즘 명절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며칠씩 시댁에 머무는 경우가 줄어들고 당일치기로 다녀가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순 씨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거리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30대로 보이는 한 여자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자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무래도 편하게 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식사만 하고 당일에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에요. 명순 씨는 화면 속 여성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와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로 보이는 교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명절이라고 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며칠씩 함께 지내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개인의 생활 패턴과 편의를 중시하는 문화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만의 공간과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기성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앵커가 물었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강요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명순 씨는 TV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거 봐 여보.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다잖아.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안 따라. 명순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서운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젊었을 때 시댁 가는 게 부담스러웠잖아.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았던 거고. 남편의 말에 명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시댁에서 며칠씩 지내는 게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눈치 보고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도 1년에 2번뿐인 명절인데 하루만 같이 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서요. 시대가 바뀐 거야. 우린 참았지만 요즘 애들은 안 참아.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남편의 말이 조금씩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명순 씨는 다시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또 다른 시어머니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죠. 근데 며느리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억지로 붙잡는다고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짧게라도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명순 씨는 그 시어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담담하면서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저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순 씨는 냉장고에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 정성이 헛된 건 아니지. 며느리도 맛있게 먹었고 아들도 좋아했잖아. 명순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어제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게 잘 먹고 갔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짧은 문자였지만 명순 씨의 마음을 조금 녹여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정성스러운 음식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 명순 씨는 문자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시대에 맞춰 살아야겠어. 그래, 그게 맞아. 애들도 나름대로 우리 생각하는 거야. 명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명절만큼은 함께 있고 싶었는데 명순 씨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서운함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명순 씨는 오늘도 하루하루 더 나아가는 중입니다.